people drew up this fight. They really thought the 22번의 노가웃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95%의 피니쉬율을 자랑하는 그는 상대를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두려운 복서 마테르니오의 자랑 마티아스입니다. 그는 심지어 링 안에서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Undefeated Dadashev is in a tough spot. Max, I'm gonna stop it. Max, you're getting hit too much. 하지만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리엘 마티아스는 1992년 3월 31일에 태어나 푸에르토리코 동부 해안의 파아르도에 있는 가난한 어촌 마테르니오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거리들이 젊은이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마티아스는 어머니와 할머니 비비아나 그리고 훌리오 데 헤수스라는 아버지 같은 인물 밑에서 자랐습니다. 12살 때 그는 자신의 우상인 푸에르토리코 명예의 전당 챔피언 펠릭스 트리니다드를 통해 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체육관보다 거리의 유혹이 더 강했습니다. 2012년 8월 10일 그는 총에 맞았지만 살아남았고 그 후 2013년에 다시 한번 총에 맞았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12개월의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 담장 안에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신앙을 찾고 복싱이 탈출구가 될 것이라 결정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서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링 위에 쏟아냈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그는 80승과 22번의 KO 승을 기록했고 2015년에 프로로 전향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새로운 전사가 탄생했고 이제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할 때였습니다. 그의 연이은 KO 승리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위험한 복서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큰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2016년 12월 그는 제프리 폰타네스와 맞붙었습니다. 제프리 폰타네스는 16승 2패 12번의 KO 승을 기록한 복서였습니다. 폰타네스는 2라운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아브라함 페랄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마티아스는 페랄타의 몸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페랄타가 고통에 못 이겨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또 한 번의 노가웃이었습니다. 패트릭 로페스가 다음 상대였습니다. 그는 전 올림픽 출신으로 25승과 16번의 노가웃을 기록한 선수였고 마티아스는 경기 시작부터 그를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Mexicano, muy buena combinación ahí, empezó a soltar la mano también, muy buena combinación del mexicano, sobre el dominicano y sigue Matthews para evitar ese castigo. Sin embargo, ahora es el boricua que es de truza negra, mientras que el boricua es truza blanca. 로페스. 하지만 2라운드에서 로페스의 다리가 풀렸고 마티아스는 계속해서 맹렬하게 펀치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심판이 개입해서 더 이상의 타격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Una vez lo combina y toma las condiciones y va para la lona y se aguanta con la y creo que referí que debe estar bien atento porque esta pelea está llegando a su final y el referí tiene que intervenir. 2018년에는 점점 더 중요한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드리안 에스트레아는 28승 1패 24번의 KO 승을 기록하며 마티아스가 상대했던 가장 위험한 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4라운드에서 마티아스는 에스트레아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바디블로우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판은 더 이상의 타격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 세계 챔피언 브레이디스 프레스콧이 등장했습니다. 아미르칸을 1라운드에 KO 시켰던 그 남자를 마티아스는 3라운드에 2번이나 그를 다운시켰습니다. Oh, bueno,
Peligroso Suriel el tractor. Suriel Buena combinando combinación. arriba. Bueno, vamos al segundo asalto. Sale combinando abajo. Muy bien, Suriel. Oye, Y bota buen con un upper. upper. Buen upper. Inteligente. Abajo de Costa. Otra vez Suriel. Está sentido por el 4라운드에서 마티아스의 강력한 어퍼컷이 프레스콧의 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으며 심판이 카운트를 셌습니다. Un uppercito corto. Suriel. ¿Qué pasó ahí? Al 커리어에서 11전 무패를 기록한 마티아스는 연승행진을 이어가며 사우세도와 로페스를 모두 꺾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 도전하기 전 그는 13전 13승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새로운 KO 머신은 가장 중요한 무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3전 13승의 완벽한 전적을 가진 마티아스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IBF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에 나섰습니다. 무패의 러시아 유망주 막심 다다셰프와 맞붙었고 승자는 세계 타이틀의 공식 도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다셰프는 좋은 출발을 보이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링을 돌며 마티아스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발로 링을 좁힐 수 없다면 그는 바디블로우로 그 일을 해낼 생각이었습니다. to get the knockouts or the stoppages by sheer volume, but when you hear these punches, Thrown 63 jabs, only landing 17. That kind of thinking. Saying you're giving him too many chances. 그날 밤 마티아스가 적중시킨 319개의 펀치 중 112개가 라운드마다 바디에 들어갔습니다. 그 펀치들은 9라운드에서 다다셰프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모전이었고 마티아스는 단순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n Puerto Rico, we asked him about it yesterday. It was top of mind for Matias. He simply turned to us and getting his hands back, and that's why he's getting counter. He needs to work on that, but I believe number 8. He did make the comment to us yesterday. Said this fight will not really as offensive. Right now is fighting on fumes right now. He's tired, he's exhausted, he's trying to dig. 11라운드에서 마티아스는 다다셰프의 턱과 바디에 정팔을 적중시키며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너 버디 맥거트는 11라운드가 끝났을 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서가 항의했지만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Oh, another big shot comes in. He's hurt. He hurt. He is hurt here at the end of 11. Undefeated Dadashev is in a tough spot. Gets sent back. Max, I'm gonna stop it. Max, you're getting hit too much. You're getting hit too much, Max. Please, Max, please, let me do this, okay? Okay? Look at me. Please. Come on, you gotta be honest with me, man. Doc, actually stop it, Doc. 마티아스는 이제 IBF 세계 타이틀의 공식 도전자였습니다. 꿈이 손에 닿을 듯 했지만 나흘 뒤 세상은 멈춰섰습니다. 2019년 7월 23일 막심 다다셰프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으며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티아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수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기 상금 7만 5천 달러를 거절하고 파하르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혼자 지냈습니다. 몇 달간 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쫓는 동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마티아스는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링에 오르지만 링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높이 날아라 위대한 전사여. 10만이 모든 일의 이유를 아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막심 다다셰프. 리극 5개월 후 마티아스는 고향 파하르도에서 다시 링에 섰습니다. 다다셰프의 비극이 마티아스의 정신에 상처를 남겼을 것이란 진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싱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그의 공격성은 사라졌습니다. 그 두려움은 한 라운드 정도만 지속됐습니다. 이후 라운드에서 마티아스는 망설임 없이 강한 펀치를 날리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5라운드에서 마티아스는 여러 콤비네이션을 적중시켜 애니스가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애니스는 심판의 카운트가 끝날 때까지 왕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경기는 중단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의 경기, 15번의 노가우트. 그는 돌아왔지만 힘든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큰 우승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50대 1의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아난드 야는 유능한 복서였지만 누구도 그가 노가웃 능력으로 가장 두려움을 주는 복서 중 한 명과 맞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라운드 동안 매우 치열한 경기였고 마티아스가 아난드 얀을 총 펀치 수에서 211대 112로 앞섰습니다. Две ничьих. Довольно активно начали. И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ов для Ананьяна другой не проигрывал ни разу и выиграл все свои поединки досрочно, ну или проще говоря, нокаут. Может именн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поединка. Вначале нужно пристреляться, понять. Вполне достойно Петрос держится, старается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ущерб получаемый. Соперника, и многие соперники именно старались от него убегать. Однознач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одно: поединок для судей будет сложным. 하지만 7라운드에서 아난드 옌이 매우 강한 오른손 펀치를 적중시켜 마티아스를 완전히 강타했고 심판은 이를 다운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Сразу Матиас как будто потряс его. Петрос. Еще раз попал. Мощный оверхед. Это нокдаун, потому что от падения Матиасу. 두 명의 심판은 95대 94로 아난드 얀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주었고 세 번째 심판은 96대 93으로 채점했습니다. 만장일치 판정패였습니다. Судей. Петрос Ананьян. 무패 기록은 사라졌고 타이틀 도전 기회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티아스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패배에서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8개월 후 마티아스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만장일치의 판정패. 말릭 호킨스는 18전 18승 11KO의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킨스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지만 마티아스는 처음부터 가차 없었습니다. Jab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fight. Well, Matias lands It's down all the time. When he walks in, he's got the hands down. So storming out and again unloading here on Hawkins. Hawkins with a high guard manages a short down against the ropes by Ananyan, but you know, he's winning the round. It's another question. It's a close round. Yeah, Hawkins told us that. Like he's hurt. I mean, he's a hard-hitting puncher, you know. Matias just tagged him up. 5라운드에서 호킨스는 무릎 부상을 입었고 링 닥터는 이미 그의 얼굴 부상 정도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6라운드에서 마티아스는 왼손 훅 두 방을 적중시켜 호킨스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7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링 닥터가 개입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3명의 심판 모두 경기 중단 시점에서 마티아스가 59대 54로 앞서고 있다고 채점했습니다. It's all over. Sorry, Malik. The fight has been stopped. Subriel Matias. KO 머신이 다시 돌아왔고 세계 타이틀은 여전히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IBF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이었습니다. 유켄 바에는 무패였고 왼손잡이에다 위험한 선수였습니다. 유켄 바에는 초반 라운드에서 강하게 나왔고 오른손 훅과 어퍼컷을 적중시키며 마티아스의 온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에서 마티아스는 강력한 왼손 훅을 적중시켜 유켄 바에를 그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유켄 바에는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며 반격에 나섰고 같은 라운드 후반에는 마티아스를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마티아스는 압박을 더욱 높였고 총 234대 134의 펀치로 유켄 바에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라운드가 끝날 무렵 유켄 바에의 눈은 너무 부어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세컨드는 그를 무자비한 폭력에서 구하기 위해 타월을 던졌습니다. 마티아스는 다시 한번 세계 타이틀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제 먼저 몇 가지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할 때였습니다. 아나냐는 2년 전 마티아스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겼지만 이제 마티아스는 더 날카롭고 더 인내심 있게 그리고 명확한 경기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티아스는 경기 내내 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강한 인파이팅으로 아나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구라운드 마지막 순간 마티아스는 왼손 훅을 적중시켜 아나냐를 캔버스에 쓰러뜨렸습니다. 아나냐는 카운트를 버텼지만 링 닥터가 심판에게 10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미 입은 피해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후원은 완전하고도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간의 기다림과 실망, 비극 끝에 IBF 세계 타이틀이 마침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더 아모리에서 열렸으며 공석인 IBF 슈퍼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편 수브리엘 마티아스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비극과 실망, 상실을 겪은 남자였습니다. 반면 헤레미아스 폰세는 30승 무패, 20번의 노가웃을 기록한 선수로 결코 10대 경기를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폰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1라운드에서 96번의 펀치를 날리며 마티아스를 28대 11로 압도했습니다. Too long, too much. Wow. Wow is right. So much. We talked about power shots, and we talk about Ponce. As Jeremias Ponce. His lone defeat, which he avenged against. Together in this second round, he's landing some nice shots. So he. 하지만 마티아스는 적응해 나가며 거리를 좁히고 폰세의 공격을 억제하면서 인파이팅에서 짧고 강한 펀치들을 적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적인 바디블로우가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86 punches around Ponce, 75 uppercuts, hooks. Prime, he's 26 years old. I mean, he's in the toughest fight, having double, triple jabs, and he kind of threw off Matias. Try to close the show. And let's not forget that Matias has been lost to Petros Ananyan, who he avenged in his last fights. 4라운드가 끝날 무렵 마티아스는 강력한 왼손 펀치를 적중시켜 폰세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Stopping him in a beautiful left hook upstairs by Matias. Now Matias unloading on Ponce. 5라운드에 들어서면서 그는 강력한 펀치에 47%를 적중시켰습니다. 그는 왼손 강펀치로 경기를 끝냈고 폰세는 두 번째 다운됐습니다. 이는 그의 커리어 두 번째였습니다. is here battling not only on even terms, maybe doing a little better. Matias has Ponce staggered. 폰세는 카운트를 넘겼지만 그의 코너는 6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수브리엘 마티아스가 방금 IBF 슈퍼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마테르니오 출신의 이 소년이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의무 방어전은 라스베이거스의 미켈롭 울트라 아레나에서 무패의 우즈베키스탄 선수 쇼자존 에르가체프와의 경기였습니다. 에르가체프는 KO 전문 선수입니다. 에르가체프는 초반 라운드에서 좋은 출발을 보이며 오른손 스트레이트와
정확한 왼손 훅을 적중시켰습니다. He was held to 38 punches in that round. But here in round one, tasting up to 3 of 9 for the defending champ. In position to throw it. Yeah, you can't be too straight. There's an uppercut. Yeah. And the left. Sharp jab from. 하지만 마티아스는 3라운드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았고 왼손 어퍼컷과 바디블로우로 에르가체프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맹공은 가혹해졌습니다. Emotionally ready since then, he's been unstoppable. Again looking to take advantage of the career-long layoff. Upstairs and goes back to the well, and there's a combination. Main event have something very much in common. You might discourage them for a little while. 4라운드와 5라운드에서 마티아스는 71개의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키며 에르가체프를 로프에 몰아넣었고 에르가체프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Matias teeing off on Ergashev in the corner. Ergashev has never been down. Wow, talk about overwhelming a technical fighter. Where's the range? Where's the footwork from? Ergashev, 100th punch of the round. Okay. 35 uppercuts if he keeps that up. He's just not used to this type of pressure. 에르가체프는 6라운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르가체프 세컨드는 다리 부상을 주장했으나 관중들은 마티아스가 이미 그를 제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명의 연속된 상대가 자신의 스툴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IBF 타이틀은 푸에르토리코에 남았고 그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가 그의 팬들 앞에서 열렸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말이죠. 마티아스는 자신의 IBF 타이틀을 호주 도전자 리안 파로와 걸고 싸웠으며 7대1의 확실한 우승 후보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파로는 자신의 사우스포 자세와 움직임을 이용해 마티아스가 날리는 모든 펀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파로는 바깥쪽에서 점수를 쌓았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으며 마티아스가 가장 위험한 스타일의 싸움에는 절대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And ambush him with power, but right now he's getting with other great fights in the past. And I look at Subriel Matias and it reminds me of a Puerto Rican Kelly Pat. But again, you're just waiting for those boxing aficionados. We're still waiting for the animal. He's not looking for a knockout. He's just looking to talk about a deflating moment for Paro. From Manatee, Puerto Rico. 치열한 12라운드 경기와 3명의 심판. 점수는 115대 112, 115대 112, 그리고 116대 111입니다. 모두 파로에게 돌아갔습니다. Sergio, are you agreeing with that? Is Paro found where we are in Puerto Rico. Matias. I talk about the hometown curse all the time, guys. Good. And the new. He's done it! Do you believe it? Champion of the world. 마티아스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두 번째로 판정에서 패배하며 상대에게 밀렸습니다. IBF 타이틀은 사라졌고 다시 한번 마티아스는 푸에르토리코 바야몬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티아스는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미레스는 1라운드에서 공격적으로 나와 잠시 마티아스를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2라운드에서 마티아스가 그의 몸통을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의 커리어를 끝장낸 그 정확함으로. 하지만 라미레스는 끈질겼습니다. Wow, it surprised me because I thought that Matias leads in almost every offensive category. patience. That's the jab. He's making. A sweeping right hand from airy moments for Subriel Matias. 다시 한번 마티아스가 강력한 바디블로를 적중시켰고 라미레스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연타가 이어졌고 그는 두 번째로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미레스가 무릎을 꿇은 채로 남아있었고 심판은 10가지 카운트를 셌습니다. Matias cranking up the tempo here in round 2. Matias just not stopping. Sinks into the midsection of Ramirez. Ramirez trying to breathe his way through it. The body shots. Matias.
테크니컬 KO 승리로 마티아스는 다시 승리의 길로 돌아왔고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 파르도에서 열린 IBF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이었습니다. 한때 차지했던 IBF 챔피언 벨트에 공식 도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발렌수엘라는 철저히 준비해왔고 그로 인해 마티아스에게는 힘든 경기가 되었습니다. Goiás is doing that. He's fixing you. He closed it. He's on top of you. Fight, and this is the volume that we were searching for. Matias. Amazing what Matias does. As is allowable in glove boxing. That's something. 발렌수엘라는 강인하게 마티아스를 매 라운드 몰아붙이며 강력한 펀치를 날렸지만 마티아스는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한 단계 위에 있었고 발렌수엘라에게 강력한 펀치를 퍼부어 5라운드와 7라운드에 링 닥터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발렌수엘라의 눈 위에 심한 상처가 생겼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웠습니다. Now the volume for Matias is less in this round. Whatever two more in this round. I have to say though, he's not getting the ground. He feels like the way to end this fight is to go after him and make sure it stops. And every round could be the last. 하지만 마티아스는 계속해서 공격했고 점점 더 맹렬해졌습니다. 8라운드에서 왼손 훅이 발렌수엘라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연속된 공격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더 볼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22, 전 22 KO. 그의 완벽한 피니시율은 여전히 유지되었고 세계 타이틀이 다시 그의 손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암스트롱 스타디움, 뉴욕 퀸스. WBC 슈퍼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십. 마티아스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12라운드 전체를 버텨야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이오는 자신의 리치와 왼손잡이의 카운터 공격을 이용해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초반 라운드들은 경쟁적이고 치열했습니다. That confuses the fighter. One voice only. Tyson Fury had to deal with that. Fighting off the back foot. But already, like you see, taking place on the inside. Let's check in with Chris Mannix, who is scoring this fight, of course, down there. Yeah, Todd, they were closing in on a deal. Everything. 프레이오는 자신의 리치와 왼손잡이의 카운터 공격을 이용해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초반 라운드들은 경쟁적이고 치열했지만 마티아스는 중반 라운드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많은 펀치와 집요한 바디 공격으로 챔피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푸에오도 여러 차례 반격에 성공했고 심지어 마티아스의 눈 위가 찢어지게 만들며 결코 편안하지 않은 밤을 만들었습니다. Action with the jab. You know, both of them having their moments on the inside. If someone would just get theirs in on the inside. The aggressive Matias versus us English speakers say. Picking you up with uppercuts and body shots. 마지막 라운드들은 치열했고 푸에오는 점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끈질긴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벨이 울리자 세 심판 중 2명이 마티아스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다수 판정 승리. WBC 슈퍼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등급. 25번의 프로 경기에서 처음으로 마티아스는 KO 없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승리이고 그는 2번이나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바클레이스 센터, 브루클린, 뉴욕. 그의 첫 WBC 타이틀 방어전은 지명 도전자 달튼 스미스와의 경기였고 달튼 스미스는 18전 전승에 무패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처음부터 우승 후보였습니다. 초반 라운드들은 매우 치열했고 두 복선 모두 강한 펀치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 스미스가 강력한 오른손 펀치를 적중시켜 마티아스를 흔들었습니다. No need to go toe to toe. Well, since he's a slow starter, and he's like start here for Dalton Smith. Looks for another in addition to facing the best harder shots. Get that leverage.
5라운드에서 스미스가 완전히 경기를 장악했고 마티아스는 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스미스가 강력한 오른손 훅을 적중시켜 마티아스를 캔버스에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프로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That he's going to take. Look at that solid jab. Again. Right hand again. Subriel Matias is wobbled and he says, come on. Down he goes. 마티아스는 카운트를 넘겼지만 심판 리키 곤살레스가 그를 바라보고 불안정한 모습을 확인한 뒤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5라운드 TKO였습니다. WBC 타이틀은 그의 33살 나이에 23승 3패 22KO의 기록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마티아스는 이미 푸에르토리코가 배출한 가장 위험한 복서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업적을 굳혔습니다. 그는 WBC 타이틀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재대결, 타이틀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정상에 오를 또 다른 기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브리엘 마티아스의 이야기는 마테르니오 거리에서 2번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로 계속됩니다. 이 남자는 거리, 총알, 감옥의 벽, 비극들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연속 노가웃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